우리는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존재예요. 지금 이 제주도에 오신 것도 자신의 삶의 한 현장 속에서 이 수업을 선택해서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오셨어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족할 때도 있고 내가 불만족할 때도 있어요. 매 순간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만족한다면 참 좋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가다가 식당 맛있는데 후기 좋은데 갔다가도 때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허름한 식당, 백반식당에 배가 고파서 그냥 무심코 위생상태도 별로 안 좋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딱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의 청국장 하나가 되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삶의 불확정성이에요. 삶은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불투명하고 불확정의 원리 속에 있어요. 삶에 확실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잘 있는데 돈도 잘 벌 때도 있고 갑자기 잘 다니는 회사를 통보만 받고 그만둘 수도 있고 멀쩡하게 먹던 해산물이 갑자기 식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이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불확실하다.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불투명하다. 그러니 사람은 자꾸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란 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대하게 망가뜨려요.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 활동을 잘 못하고 굳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두렵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위장이 굳기 때문에, 장 기능이 자꾸 굳기 때문에 배의 이 작용들이, 소화의 작용들이 자꾸 느려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확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면 모르는데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인연관계 속에서 많은 인연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한테는 또 좋은 일 생기면 인복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복 많다라고 하다가도 그 인복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과 인복이 과연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도 복이 되고 인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게 여기 오시면 보통 다 90% 이상이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애인 문제, 배우자 문제. 90%예요, 90%.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 그래서 삶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본인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회 나와서 어찌 보면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경험을 이제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살아가는 게 항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음 내야 돼요. 부모한테 기대어 또는 누구한테 기대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젖을 주고 키워왔지만 결과적으로 20대가 넘어가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근데 자꾸 부모 옆에서 또는 가족 옆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이 자꾸 쇠퇴가 돼요. 동물들은 철저하게 개든 고라니든 호랑이든 사자든 1년이 딱 지나면 다 독립해요. 인간만 계속해서 독립하지 않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을 끊어야 돼요. 여기서 정이란 것은 뭐냐 하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좀 끊어야 돼요. 감정. 그래야 본인이 가족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도 해결하기 힘든데 가족들의 스트레스까지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서 여기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의 각자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엄마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배우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그 힘든 걸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 아빠, 배우자로 보지 말고 한 존재의 아픔으로 보면 그 고통을 좀 들어도 내가 의식이, 감정이 투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프고 힘들면 내가 의식이 다 투영돼 버리면 나도 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만 엄마든 아버지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간에 한 존재로 보자. 존재로 보면 마음에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근데 그걸 가족으로 보면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하면 내 인생에 영향을 받아서 가족의 아픔도 나에게 와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근데 내가 가족의 어떤 상황 때문에 피폐해져 버리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는 걸 꼭 알고 항상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이제 젊은 분이시니까 그 마음을 딱 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야 부모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도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계속 붙어 있으면은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보다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잔소리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가족은 가끔씩 보는 게 좋아요. 가끔씩 보면 반갑고. 명절 때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오래간만에 봐도. 그래서 항상 내가 가족을 존재로 보자. 구성원으로 보자. 그저 인연으로 보자. 좋은 인연이지. 부모님과의 인연. 자꾸 모르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엄마도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집착하고 이게 자꾸 생기면 집착하다 보면 서로가 진정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집착 속에서 괴로움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거리를 두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적당하게 보는 것이 부모와의 인연에도 좋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참 좋죠. 그렇게 살면 엄마도 마음 공부하시고 따님도 이렇게 불구스 템플스테이도 가고 명상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